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수학 A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30번 프린트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위쪽에다가 선생님이 한번 적어 볼게요. 기억이 나는지 보세요.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은요, 무엇과 무엇을 알면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두 가지가 필요했는데, 하나는 뭐죠? 하나는, 네, 기울기 m이라고 쓸게요. 기울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죠? 네, 그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이 필요했죠. 선생님 요거를 a, b라고 써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와 한 점을 알면 그것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방정식은 어떻게 세울 수 있죠?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x 빼기 x 좌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요. 기억하면서 오늘 배울 내용을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밑에 다시 내려가서요. 첫 번째 두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다음 중 하나이다. 1번 동그라미. 자, 직선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두 직선은 어떤 위치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두 직선이 크게 두 직선이 만난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만난다. 반대 만나지 않는다. 자,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볼 수 있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2번 두 직선이 만나는 경우, 3번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1번 동그라미 보시면 두 직선이 만나는 경우 1번. 두 직선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때 두 직선이 네,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직선이라면 다른 한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우리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교점이 몇 개예요? 만나는 점이 한 개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2번 동그라미요. 자, 그러면 만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만 생길까요?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두 직선이 네, 일치한다. 자, 두 직선이 일치한다. 그러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또 이렇게 직선이 포개질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교점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교점이 네, 무수히 많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두 직선이 만난다라고 할 때는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교점이 한 개인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세 번째 볼게요.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경우일까요? 만나지 않는다. 네, 두 직선이 만나지 않으려면 어떤 경우밖에 없어요? 평행인 경우밖에 없겠죠? 두 직선은 평행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요, 만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를 정리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어떤 경우를 살펴볼 거냐면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 즉 평행한 경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바로 1번 두 직선의 평행이란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요. 두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네, 평행이라 한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볼게요. 평행한 두 직선은 아무리 길게 느려보아도 서로 네, 만나지 않는다. 자, 평행이면 계속 느려서 보아도 만날 수가 없겠죠. 만나게 되면 교점이 생기니까요. 자, 괄호 2번 그러면 볼게요.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 표준형에서 라고 했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잘 보세요.
자, 두 직선이 평행하면 기울기와 y 절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표준형에서부터 볼 거예요. 그 다음은 일반형에서도 볼 거고요. 자, 직선이 두 개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직선을 우리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볼게요. 두 번째 직선을 y는 m-x 더하기 n-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그러면 직선이 주어졌을 때 x 앞에 있는 개수가 기울기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 y축하고 만나는 점, y절편이라고 하는데 y절편도 구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직선 위에 거는 y절편이 얼마예요? x에 0 넣으면? 네, 여기는 n이고요. 두 번째 직선은 y절편 얼마예요? n-가 되겠네요. 자, 평행이면 기울기. 자, 정리해봅시다. 기울기 어때요? 기울어진 정도가 어떨까요? 두 직선 기울어진 정도가 같겠죠. 왜냐하면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면 결국에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 평행이려면 기울기가 같다. y절편은 어떤가요? y절편? y절편 n하고 n 다시 같나요? 같지 않죠. 값이 같지 않죠. n하고 n-는 같지 않다. 자, 그러면 평행하면 이제 기울기는 같고 y절편 다르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요. 반대로 그러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달라. 그러면 그 두 직선 평행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건이다. 자,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볼게요. 만약에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같고 y절편도 같아.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같으면 두 직선은 어떨까요? y절편까지 같으면 두 직선은 어떤 상태일까요? 네, 일치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치하는 경우가 되겠네. 이해되시나요? 네. 이 정도는 좀 이해가 잘 돼야겠죠. 한번 세 번째 볼게요. 두 직선이 이제 평행할 조건을 일반형의 꼴에서 살펴볼 건데요. 또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직선이요. 일반형 꼴로 나왔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 직선의 이름을 좀 붙여볼게요. 여기를 l이라고 하고 L-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여기에다가 A, B, C가 0이 아니고 곱이에요. A-, B-, C-가 0이 아니다. 써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괄호 2번에서 봤을 때요.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조건이 기본적으로. 뭐가 같고 뭐가 다르다. 기울기가 같고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한다라고 했죠. 같지 않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방법은 똑같아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살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L 직선부터 한번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겠네요. L-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하면은 자,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Y는 넘기세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그러면 얘들아 이제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하잖아요. 기울기가 뭐죠? 기울기. 자,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식 세워볼게요. 자, 그러면 기울기부터 봅시다.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분의 A-가 같다. 자, 우리 y절편도 볼게요.
자,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와 마이너스 b 다시 c 다시가 같지 않다. 자, 이 식을 좀 합쳐 볼 건데 어떻게 합쳐 볼 거냐면 식을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불편하니까 플러스로 양변에 마마 곱해서 플러스 바꿔주시고, 지금 얘랑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이해되시죠? a 다시분의 b를 곱하면 자리 바꿀 수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b하고 c 다시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이해되시죠? 양변에 c 다시분의 b를 곱하게 되면 자리가 바뀌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다시분의 a는 b 다시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죠. 같은 식. y절편도 바꿔보면 c 다시분의 c는 같지 않다. b 다시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러면 좀 뭔가 식이 좀 정리되는 느낌이 들죠. 자, a 다시분의 a는 b 다시분의 b, c 다시분의 c는 b 다시 b분의 b하고 같지 않다. 그러면 지금 합쳐보면 a 다시 a, b 다시 b, b 다시 b, c 다시 c니까 합쳐서 써볼게요. 결론. 자, 평행이 되기 위해서는 a 다시분의 a와 b 다시 b는 같아야 하고 뭐는 다르다. c 다시분의 c는 다르다. 자, 이 조건 합쳐서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두 직선이 평행이기 위한 조건, 일반형 꼴에서의 평행이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냥 여기 앞 개수 있죠, 개수끼리 비교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인데 앞에는 같고 뒤에는 다르다. 상수 부분은 다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우리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평행인 경우에 대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 1번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두 가지 조건을 알아야 한다. 뭐하고 뭐가 필요하다? 네, 기울기와 한 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나는 한 점이요. 그래야 우리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괄호 1번 봅시다. 자, 점 5,-4를 지나고, 자, 점은 나와 있네요. 점은 나와 있고. 직선의 평행한 직선. 자, 이 직선의 평행한 직선. 우리 한 점은 나왔으니까 무엇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네. 그런데 기울기 주어졌나요? 주어졌어요. 왜? y는 3x에 평행하다면서. 자, y는 3x에 평행하다. 그러면 무엇이 같다? 무엇은 같고 무엇은 다르다?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울기잖아요. y는 3x의 기울기 얼마예요? 3이네요. 그러니까 평행이니까 이 기울기와 어떻다? 같다. 기울기는 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평행이니까. 그럼 끝났네요. 식 세워볼게요. 자, y 빼기 y좌표. 자, 기울기 x 빼기 x좌표요. 정리. 자, 분배예요. 3x 빼기 15. 따라서 y는 3x에 4 넘어가요. 마이너스 4네요. 마이너스 19. 자, 직선의 방정식 구했죠.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자, 이번에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직선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의 평행한 직선. 자, 기울기와 한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한 점 주어졌나요? 주어졌어요. 지금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 이게 한 점이잖아. 어떤 점을 말하는 거예요? 한 점.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 0이라는 점을 주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기울기만 알면 되겠네요. 기울기 주어졌나요? 네.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 자, 이 식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 식 정리를 해보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잖아요. 기울기 얼마예요? x 앞의 개수 마이너스 2가 기울기네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죠. 평행이니까.
y 기울기 마이너스 2. 주어진 것과 똑같은 문제예요. 자, 그러면 바로 구하실 수 있죠. y 빼기 y좌표 0, 기울기 x 빼기 x좌표. 정리해요. 마이너스 2x에 여기 지금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끝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한 직선을 구할 수 있다. 자, 중단원 14번 보겠습니다. 자, 세 직선이 주어졌는데요.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상수 m의 값을 구하시오. 자,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이라고 했어. 자, 우리 그러면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생겨야 하는 거예요?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려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해야 지금 삼각형 모양이 생기는 거죠. 결국에 이렇게 두 직선끼리 교점이 하나씩 이렇게 생기는 형태가 되는데요. 삼각형을 이루고 싶지가 않대요. 그러면 어떻게 직선이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일단 만나면 안 되겠네. 만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야겠죠. 만나지 않는 경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두 직선이 만나지 않고 평행이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두 직선이 평행이 돼버리면 뭐 한 직선은 만나도 소용이 없으니까 삼각형이 생기지 않겠죠. 또 어떤 경우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만날 거면 세 직선이 어떻게 만나면? 세 직선이 지금 일치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x 플러스 3y는 0하고요. 지금 x 빼기 y 빼기 4는 0은 다른 직선이라 일치할 수는 없고 시계 형태를 봐도 일치할 수는 없으니까 만날 거면 예를 들어서 세 개가 다 한 점에서 만나는 뭐 이런 경우가 돼버리면 삼각형 안 생기겠죠. 정리할게요. 그래서 얘는 삼각형이 이루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세 직선 중에서 어느 두 직선이 평행이면 되는 거죠. 평행. 또 어떤 경우 있다고요? 만날 거면 세 직선이 일치하는 건 안 되니까 한 점에서 모두 만나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한번 구해 볼게요. 첫 번째 경우요. 그러니까 세 직선 중에 어느 두 직선이 평행이어야 하거든요. 지금 직선이 세 개가 주어졌잖아요. 자, 평행이라는 것은 평행의 조건을 살펴보시면 뭐는 같고 뭐는 다르다? 기울기는 같고 y 절편은 다르다. 자, 이미 y절편은 다른 것 같고요. y절편 쪽에 있는 상수가 다르니까 기울기가 같으면 되는데 지금 1번, 2번은 기울기가 같지 않겠네요? 그쵸? 그러면 기울기가 같을 수 있는 것은 뭐와 뭐일까요? 자, 일단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식을 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식은요. 3y는 마이너스 x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가 되고요. 두 번째 식도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y는 x 빼기 4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식도 바꿔보면 2y는 마이너스 mx 빼기 1인데 2로 넘겨요. 이런 식의 식이 되겠네요. 그럼 조금 잘 보이죠? 지금 기울기만 한번 쭉 보시면, 자, 이 중에 어느 두 직선이 평행이라는 것은 어느 두 직선의 기울기가 결국에 같아야 하는데, 지금 1번의 기울기하고 2번의 기울기는 이미 다르죠. 그러니까 둘이 같을 수가 없지. 그럼 같을 수 있는 건 뭐하고 뭐예요? 1번하고 3번이거나 또는 2번하고 3번이 같을 수 있겠죠. 한번 씩 세워볼게요. 자, 1번의 기울기와 3번의 기울기가 같은 경우와
2번의 기울기와 3번의 기울기가 같은 경우가 있겠죠. 1번, 3번부터 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m이 같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m은 얼마예요? 플러스로 바뀌고 m은 3분의 2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또 하나는 2번하고 3번의 기울기가 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은 1이고 3번은 마이너스 2분의 m이니까 m의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기울기의 값이 m이 하나, 둘 나왔고요. 자, 우리 두 번째 경우도 해야 돼요. 두 번째 경우. 자, 세 직선이 이번에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야. 한 점.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그림을 다시 보시면 세 직선의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긴다는 거죠. 교점이 한 개. 어떻게 구해야 될까? 지금 식을 보시면요. 1번, 2번 식은 주어졌잖아요. 3번 식은 안 주어졌고, 그럼 우리가 교점이 하나라는 것은 어차피 1번, 2번, 3번 식이 만나는 건데 1번, 2번의 교점이나 2번, 3번의 교점이나 1번, 3번의 교점이나 다 똑같잖아요. 그럼 결국에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1번과 2번의 교점을 구해서 이 교점이랑 3번하고의 교점이 같은 거니까 이 교점을 누가 지나면 되는 거예요? 3번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3번 직선이 지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 2, 3번에 교점이 하나가 생기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1번과 2번의 교점을 먼저 구하셔야겠네요. 자, 1번과 2번의 교점을 구해 볼 건데 1번식이 지금 그 일반형의 꼴로 다시 쓸게요. 우리 연립하기 위해서는 이 일반형의 꼴이 좀 편하니까요. 이렇게 일반형 꼴로 써서 교점을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두 식을 빼면 y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x 얼마? 대입하면 3이 되겠네요. 그래서 교점이 따라서 이제 1번, 2번의 교점이 얼마냐면 3,-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교점을 누가 지나야 한다? 3번식이 지나야 한다. 그러면 1번도 2번도 갖고 있고 3번도 갖고 있는 점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3,-1을 3번식이 지날 건데 3번식 다시 보시면 3번식이 m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이거든요. 자, 여기 3번식인데 3번식이 식에 마이너스 3,1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지나야 하니까. 3,-1이네요. 그러면 x에 3, y 마이너스 1 대입 계산해 볼게요. 3m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0. 3m 마이너스 1은 0, m은 얼마예요? 3분의 1. 그래서 우리가 m 이렇게 하나 더 구했네요. 그래서 m의 값, 우리 m의 값이 총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총 3개가 나왔어요. 3분의 2 마이너스 2 3분의 1. 그래서 여기다 답을 예쁘게 m의 값은 3분의 2 크기 순으로 써주셔도 되고 마이너스 2 굳이 안 하셔도 되겠네요. 5화를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3분의 1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3개 써주시면 된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네, 뒷장을 살짝 보시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요. 두 직선이 수직인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에 대해서만 같이 공부를 하고 끊고 내일 이어서 수직인 경우를 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자습하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